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옛날 물가를 비교할 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비교하곤 하죠. 그런데 PC방만큼은 비교해선 안 됩니다. 20에서 30년 전 PC방이 막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도 시간당 1,000원 하던 PC방은 지금도 여전히 거의 변함없이 가격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PC방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6년, 1997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폭발적인 증가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PC방의 황금기였던 시대였죠. 2000년대 후반에는 동네마다 몇 개씩 PC방이 있던 것은 물론이고 한적한 지방에도 PC방 하나쯤은 있던 시기였죠.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전국 PC방 수는 21,547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3년 게임시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침체기가 시작되며 2015년에는 반토막에 가까운 11,282개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PC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롤이나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의 신흥 게임들이 생겨나며 게임 붐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PC방의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된 시기이기도 한데요. 결정적으로는 PC방의 음식 문화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PC방에서 웬 음식 문화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한 번이라도 PC방을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대부분의 PC방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컵라면이나 간단한 과자류의 먹거리 정도가 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 PC방의 주방에는 에어프라이어, 밥솥, 전자레인지,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철판까지도 있는 곳이 있죠. 라면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과거에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단무지와 나왔던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의 PC방은 끓인 라면으로 짜장라면, 비빔면, 하얀라면까지 종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덮밥류를 직접 조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철판 삼겹살 볶음밥과 같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까지도 있죠. 음료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캔 음료 몇 가지를 구비해두고 팔았던 예전과 달리 전문 커피 머신을 통해서 직접 추출한 커피를 파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커피 전문점에서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커피 메뉴들까지도 모두 제조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컴퓨터를 하러 간 것인지 먹으러 가는 곳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먹거리가 있는데요. 심지어 맛 또한 훌륭하다고 하죠. PC방과 레스토랑을 합친 PC토랑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 퀄리티에서도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일부 마니아층에서는 피슐랭이라고 해서 PC방과 미슐랭을 합쳐 평가를 하는 문화도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먹거리 문화로 인해 새롭게 PC방이 붐이 되고 있는데요. PC방 이용요금은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절반은 음식 서비스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수익원으로 시작된 사업이 주수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문화를 넘어 우리나라를 여행 오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PC방 문화를 소개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용해봤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자들의 천국이었어. 게임 속도는 두말할 것 없었고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된 컴퓨터 자리에서 원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 내 자리에서 컴퓨터로 주문하면 알아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다.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회처럼 전문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음식점까지 주문 가능했어. 한국의 PC방 서비스는 반드시 수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런던에 만들어볼 생각도 고민 중이야. 이처럼 우리나라의 PC방 문화를 접하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러 들어간 곳이 SF 영화에 나올 만큼 화려한데 음식과 음료수가 제공된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것은 미국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지금 확인했어. 이것은 다른 모든 나라의 엄마들에게 전해지면 안 되는 이야기야. 한국에 저런 게임 공간이 많이 있다면 나의 첫 아시아 여행지는 당연히 한국이다. 딱 일주일만 저기에서 훈련을 마치면 1년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PC방에서 완벽한 바베큐 메뉴를 제공하고
후식으로 카페라떼가 제공되면 근처의 음식점들은 곧 폐업하게 될 거야. 저런 수준의 음식이라면 가격도 상당할 텐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걱정이 된다. 환상적이다.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고급 헤드셋, 그리고 완벽한 의자를 봐. 최고로 세련되고 밝게 빛나고 있어. 한국인들은 저런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건 나의 오랜 꿈이야. 피자와 파스타가 모니터 앞으로 배달되는 곳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의 게임 실력은 10년은 보장될 거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최고의 인프라.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시스템을 봐. 5년 전에 한국을 처음 갔을 때도 엄청났었지. 나를 포함해서 유럽 친구들 모두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훈련소다. 어딜 가도 모든 곳에 저런 공간이 있어. 가본 적이 없다면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야.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대부분의 엄마에게는 견제의 대상이겠지만 미국의 모든 아빠와 아이들에게는 상상만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시설이야. 살면서 한 번쯤은 아들과 밤새도록 게임을 해보고 싶어. 기다려라 한국. 내년에는 대학교에 입학할 계획인데 교환학생을 신청할 국가를 지금 선택했어. 프랑스와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세련된 한국으로 가서 PC방을 경험하고 올 거야. 그때까지 폐업하지 말고 잘 버티고 있어줘.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보면 사용요금이 굉장히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어. 1시간에 1달러라면 파리에서는 15분만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물론 시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지. 한국도 물가가 비싼 나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게임 요금만 저렴한 것인지 알려줘. 게임을 하면서 모니터를 통해 주문을 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있다. 완벽한 꿈의 공간인데 시카고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찬양을 받을 시스템을 당장 수출해줘. 솔직히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로 프로게이머가 됐을 거야. 스페인에는 인프라와 환경이 너무 부족해서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인터넷이 빠르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24시간 오픈된다면 페이커도 막연한 꿈이 아니다. 회도 주문이 가능한 거야. 대체 얼마나 많은 요리사와 바리스타들이 일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음식의 수준을 보면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놀이문화는 수십 년은 앞서 있다. 베를린에는 컴퓨터를 10분 정도 사용하고 인쇄물을 출력하면 10달러를 받는 곳도 많다. 사진처럼 완벽한 시설에 게임을 즐기는 곳도 없지만 있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것이 분명해. 독일에서 청소년들이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일 거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